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 하악러로 등극하셨습니다. 프로 하악러. 셋째를 드리겠다라는 모모 PD의 진짜 배우신 분이 하악할 때 아름답고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악을 조금 더 이제 그럴싸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성대모사를 했던 지난 시간에 하악 기쁘게 들려드렸던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래요. 이래요. 무서워. 병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전 약간 마음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든 호통과 하악은 모모모 PD 차지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대로 호통받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통안의 후회를 하며 모모를 기르는데 조언한 그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조언을 해줬던 지인들한테 그만해.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히려 화학을 많이 유발했죠. 그분들의 조언이. 그래서 불꽃 레이저를 지금 날리고 있다라고 스튜디오 밖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엉클조님. 키티피디아의 로고 이미지 정말 세련되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 음악 작곡과 카드 뉴스 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키티피디아의 실질적인 모든 것들, 이 주변의 지원들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죠.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시는 공대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 페이스북 KITTIPEDIA, 인스타그램도 역시 KITTIPEDIA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장실 얘기를, 고양이 하면 사실 화장실 얘기죠. 딱 그냥 화장실 얘기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요 제보와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는 정해봤는데, 모래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사연을 얼룩아범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서명숙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7살 된 고영남 아줌마와, 고양이 이름을 고영남이라고 지으셨나 봐요. 네. 정말 미운 3개월령의 사내놈 고도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아주 신경 써서 잘 지으셨네요. 귀엽네요. 최근 새로 들인 둘째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화장실을 잘 가린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 모래 펠렛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바닥에 계속 싸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치우고 새 화장실에 원래 쓰던 모래로 바꿔줬는데도 말이죠. 한 달쯤 지난 현재, 이거 큰일인데? 한 달쯤 지난 현재 화장실을 잘 싸다가도 방바닥이나 욕실, 베란다 타일에 5번에 1번 비율로 실례를 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 계속해서 옆에 붙어있기는 어려워 매번 치워주기 어려운데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심하게 덧붙이셨습니다. 호통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호통 쳐주셔도 됩니다 하고 괄호 닫고 소심인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서명숙님이 호통을 당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느낌에는 그 고영남 아줌마와 고도량에게 큰 호통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 고양이에게 호통을 당하는 입장이라 눈물이 묻어납니다. 근데 소롱누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펠렛을 원래 이 친구가, 도량이가, 고도량 군이 이제 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모래를 쓰던 걸로 바꿔줬는데도 이렇다라니까. 그쵸. 우리 서명수님이 약간 난감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가 오줌 싸는, 그러니까 리터박스를 잘 안 쓰는 문제들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겪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아이가 사는 환경, 누구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건 보호자분이 잘 알 수 있는데, 왜 시작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추측하는 대로 펠렛이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일단은 더 커요. 처음에 사용했던 모래가 싫은 거죠. 뭔가 딱딱한 그 펠렛이 싫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촉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거기를 피해서 이게 싫어서 타일에 쌌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기 시작을 하면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에 싸는 기쁨을 깨달은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방바닥이나 욕실, 베란다. 대부분 지금 이제 서명숙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되게
좀 길었었는데 아마 저희가 좀 줄여서 지금 소개를 한 건데요. 그 긴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읽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게 일단은 의학적인 질병의 문제는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3개월짜리라고 해도 뭐 하부요로 질환이 있거나 방광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둘째랑 첫째 아이 고영남 아줌마와 고도량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화장실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모래의 깊이 그다음에 화장실의 위치도 그냥 뭐 욕실에 있어요가 아니라 욕실에 뭐 오른쪽 구석에 있는데 왼쪽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고 뭐 위쪽 선반에는 무엇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에 잘 갔어요. 근데 옆에 욕실에 놔뒀는데 욕실에 놔뒀던 그 변기 뚫는 막대기가 갑자기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탁 쓰러진 거예요. 네. 그 소리에 놀라서 화장실에 안 가요. 그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고양이들은. 트라우마. 예. 그러면서 저걸 볼 때마다 그 놀랐던 기억이 나서 안 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리터박스랑 관련된 문제는 거의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리터박스를 그다음에 뭐 소변만 본다. 대변은 뭐 딴 데다가 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소변만 보거나 대변만 보는 경우. 아니면 얘처럼 리터박스가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리터박스 옆에나 위에다. 아니면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위에다 싸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어떻게 하네? 그 주변에. 저희 애도 처음에는 그 화장실 옆에다 쌌어요. 걔는 소변은 안에다 보고 대변은 밖에 타일에다 봤었거든요. 그걸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뭐 가끔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아직도 가끔 내키면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러면 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저희 보내주신 사연 중에 그런 아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 모래 얘기하고 그 게시글 올려주셨는데 우리 애는 배변 패드에만 한다. 그게 문제가 있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걔가 그냥 처음부터 쭉 그래왔으면 그건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모래 사용하다가 갑자기 타일을 싼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고도량이라는 아이가 처음에 오기 전에 원래부터 타일에 쌌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그쵸. 뭐 말로는 잘 가린다고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갖고 있는 진실을 알고 그냥 싶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아이가 그 펠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문득 타일에 쌌는데 그 매끈매끈한 표면의 감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모래를 더 좋아하는 게 본능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대부분 문제를 제가 4가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소재에 대한 선호 때문에 뭐 선택한 그 재질과 관련된 거예요. 저는 얘가 타일에 대한 그 촉감이 너무 좋아서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뭐 타일이나 대리석 이런 데만 싸는 애들이 있어요. 매끄럽고 시원한 그 표면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저도 좋아해요. 이 올여름에 정말 바닥이 대리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맥락에서 저도 좋아요라고 얘기하시면 되게 미묘해지잖아요. 괜찮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소재를 문제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런 반면에 매끌매끌한 표면, 그러니까 얘 대리석처럼 도량이처럼 이렇게 타일 같은 데다가 싸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빨래바구니에 싸요. 그다음에 매트. 이제 더 재앙일 수 있죠. 진짜 많아요. 저희 재앙이죠.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옷방에 큰 방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뭐 이렇게 매트를 놔두면 거기다 싼다. 근데 그거는 그 소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량이는 타일의 그 촉감이 좋았다면 얘는 폭신폭신하고 그 부들부들한 융이나 올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가 너무 또 좋은 아이들은 그 소재를 딱 발바닥에 대보니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싸는 거죠. 그걸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그 소재를 좋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원래 쓰던 모래가 마음에 안 들어지면서 다른 것의 소재를 찾다 보니 그 좋아하는 소재에 대한 이제 욕구가 더 발달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 외에도 어떤 아이들은 특별한 장소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뭐 신발장 옆 구석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이런 경우는 리터박스를 옮겨 놓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경우. 그러니까는 어떤 선호도 때문에 배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반대로 고치기 힘든 경우는 이제 혐오에 대한 것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모래가 너무 싫은 거, 그 다음에 그 소재가 너무 싫어서 자꾸 여러 아이들이 있어서 뭐 모래도 바꿔주고 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경우 대부분 혐오랑 관련이 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화장실 청소랑 관련이 있어요. 화장실 어떻게 닦아주세요? 그 따뜻한 물로 이렇게 그 닦은 다음에 어쩐지 락스 같은 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저 세수할 때 쓰는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제 거품 내가지고 주변에 좀 닦아주고 네네. 다시 따뜻한 물로 헹궈주고 네네. 물기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말려가지고 전과 보고 왔구나? 이런 거 있잖아. 안 해요.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벌써 전과 보고 와가지고 대답하는 제가 지금 뭐뭐뭐 PD 눈을 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왜 막 이렇게 저게 표준 답안이로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일단 저기 소롱 누나가 그게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니 왠지 근데 막 제가 쓰는 막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퐁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범 답안이 아닌 것 같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 애들이 긁으면은 그게 기스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락스나 이제 이렇게 이런 재질을 쓰면은 스밀까봐 좀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최대한 이제 순한 비누로 좀 닦고 이제 그러는 편인데 제가 그걸 자주 해주지는 못해요. 원래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쵸, 제가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모모모 PD는 지금 또 하악질 당하려고 그걸 닦아줘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 안 닦냐? 진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전 안전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뭐 진짜. 아니 근데 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정말 남달라요. 제가 사실 키티 PD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모모모 PD를 붙들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막 맨날 물어보고 나눔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지없이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서로 고양이 육아 상담을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늪으로 빠져. 점점 어디로 갈지. 안 씻어도 되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수학 40점 맞는 애하고 55점 맞는 애하고 이렇게 다 정답 썼어. 주관식은 1,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닦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 보호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닦고 락스나 뭐 파인솔 뭐 아니면 이렇게 향이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제를 써서 냄새를 다 지우는 거 다 하고 싹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화학 냄새예요. 그 소독제를 전에 내가 분명히 그 사연 봤는데 그 모모모 PD님이 준 내용 중에 아이가 자꾸 배변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닦아주는데 그 냄새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터박스를 소독할 때에는 비누도 좋고 중성세제 정도가 좋고요. 향이 안 나는 거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 모모모 PD님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꼭 닦아주세요. 제발. 물론 대충 헹구지 말고. 무겁다는 말도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래는 이틀에 특히 이런 배변 문제가 까다로운 애들 있잖아요. 배설 문제가 있는 애들은 격일로 모래를 갈아주셔야 돼요. 싹 그냥요? 네. 그리고 모래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거든요. 어떤 애는 제가 지난 시간 이제 화장실 개론 얘기할 때 3cm에서 5cm 정도가 적합하다 그랬는데 어떤 애는 깊어서 움푹 들어가는 게 싫어서 얕은 모래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러고 어떤 애는 5cm 안 돼. 10cm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하나씩 감별을 해가는 거죠. 모래의 깊이를 다르게 해서 화장실을 놔둔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독제를 쓴다면 그 소독제 때문에 애들이 불안해져요.
그 냄새 때문에. 특히 바닥에 싸는 애들 있죠. 그 뭐 마루라던가 아니면 거실에 싸거나 안방에 싸버려요. 그러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막 그 냄새 없애는 약 뿌리고 락스로 닦고 거기에 막 레몬 뿌리고 식초 뿌리고 그 이제 그 사연 중엔 소주로 닦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지나가다 그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또 싸요. 그 자리에 계속 싸요. 어머 이 냄새 너무 싫어. 아, 내 영역에 이 냄새 너무 싫어. 이러면서 애를 더 냄새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냄새를 없앨 수 없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 거실이 만약에 나무 바닥이면 거긴 냄새가 배서 진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짐을 놓으셔야 돼요. 물건을 놔두는 거죠. 책장을 거기다 두거나 TV를 두거나 아니면 마루 한복판 같으면은 마루 한복판이면 그러니까 TV를 둡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끊을 때까지. 아이고, 그리고 어떡해. 소독제도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를 없애는 그리고 소변 냄새를 분해해주는 미생물 분해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미생물 발효액인가? 그 EM인가 하는 거 저는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동사무소에 가면은 자판기처럼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대요. 2,000원이면 1.5리터인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면 한 6개월 이상 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있어요. 탈취제인데 탈취제가 향이 강한 탈취제가 아니라 그 세균을 분해해주는 그 냄새를 분해해주는 효소제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로 사시면 그걸 뿌려서 하고 천이라면 그 뭐 침대보에다 갖고 싼다. 침대 위에 오줌 싸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불안해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관계의 문제거나 그래서 자꾸 이 보호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와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와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불안해서 있을 곳이 침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거기다가 쌀 수 있으니까 그 어떤 혐오와 관련된 뭐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 소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럴 땐 격리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혐오 소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은 내가 락스로 소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강한 파인솔이나 뭐 아니면 뭐 세균을 없애는 그런 스프레이를 쓰고 있다면 아니면 강한 탈취제를 쓰고 있다면 그거를 없애는 게 좋고 그 마룻바닥이나 이런 데 싸는 애들도 냄새 대신 짐을 놓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의자를 갖다 놓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는 다른 걸 두시는 게 좋고 아니면 플라스틱 있죠. 냄새가 안 통하는 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비닐 장판 같은 거를 그 위에 덮어버리세요. 다 닦고 난 다음에 덮고 장판 같은 거 괜찮다. 예, 그 위에다가 어쨌든 물건을 놓으셔야 돼요. 물건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걔네들은 후각이 훨씬 발달했으니까요. 놓고 관심을 끊게 해주는 거죠. 밥을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고양이 밥그릇, 물그릇을. 그렇게 해서 놔두신 다음에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그 특정한 장소에만 계속 그럴 땐 격리해서 다른 공간에 두고 거기에다가 배설 장소를 다시 가르치시는 방법도.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밥, 물, 놀이기구 뭐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모래를 자주 갈아주시는 것도 아까 왜 이틀에 한 번 얘기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사실 모래가 더러워져 있으면 다른 화학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어떤 냄새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싫어서 저기다 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사하기 직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좀 고양이 화장실을 갈아주는 거를 게을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얼룩이가 뭐 바로 빨래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왜 집에 빨래감 쌓아놓는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보는 앞에서 턱턱 들어가더니 그 자세를 잡고 하나님. 대변과 소변을 봐서 제가 놀라면서 일단 애를 건져내긴 했는데 애한테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죠. 이제 네네.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뭐 이불이 됐건 옷이 됐건 이런 데다가 볼일을 보기 시작하면은 걔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그 이불이든 옷이든 볼일을 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 제가 그 소롱 누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우리 키아라가 이불에다가 실내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게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남편이랑 싸웠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딴방에 이불을 핀 건데. 근데 뭐 다른 그런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폈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다가 보란 듯이 근데 그런 애가 아닌데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절을 할 듯 놀라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들고 막 이제 다용도실로 뛰어가가지고 막 이제 헹궈내고 그거를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는 어쩌면 그 이불이 아나 냄새라든지 이런 게 잔뜩 배어져 있는 어떤 이불이었나? 그럴 수 있죠. 얘가 너무 불안하고 갑자기 그게 거기는 그런 이불이 한 번도 펴져 있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 배변 징후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 쓰고 막 긁잖아요. 네네. 긁으면 그 발톱에 이제 화장실이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냄새가 또 거기에 배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낡은 화장실을 내가 쓰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서 이제 그때 또 버려주셔야 돼요. 플라스틱이 웬간해서 안 고장나거든요. 반영구적이죠. 안 돼요. 그리고 배설 문제든 마킹 문제든 그 침대에다가 쌌다면 방법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없애면 되는데 침대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왜 우리 돗자리인데 은박지 돗자리 있죠. 뒷면 바닥바닥한 거. 그 은박지 돗자리를 2장을 사서 그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한 3,000원이면 사거든요. 1,000원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은박지를 그 매트리스 위에다가 위로 향하게 깔고 하나는 반대로 그러니까 은박이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마주보게 해서 은색이 서로 마주보게 깔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폭신폭신한 애들이 좋아하는 표면은 되게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좋아하는 건데 은박지는 반사되고 미끌거리잖아요. 서로 싫어해요. 그런 촉감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대리석에다 싸는 애들은 거기다 이제 양탄자를 까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양탄자를 그렇게 해서 싫어할 수 있구나. 싫어하죠. 예. 그런 우리 아이가 얘가 이거를 특별히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이게 다 믹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게 좋고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혼냈을 때는 자기가 혼났던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면서 뭔가 그 스트레스가 어떡하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너 눈 잘 봐. 엄마 이번에 마지막 경고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시달리잖아요. 이거 지금 집안 집기며 피해가 막 속출하면은 엄마들 흥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메라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뭘까? 화장실 자리 있죠. 그 자리에다가 왜냐하면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애가 맨날 그 옷방에다가 빨래바구니 안에 오줌을 싸요. 이러면은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제가 다 들어도 아무리 길게 사연을 들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영상이에요. 화장실을 볼 때 리터박스를 긁는지 모래를 긁는지 밑에를 긁는지 위에를 긁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촬영을 하셔서 그다음에 그거를 가까운 다니는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우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CCTV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있는 쪽. 그런 쪽에다가. 우리 아이가 아나나 키아라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제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촬영한다 그러면 그냥 안 볼 거예요, 벌레를. 예. 저자가 왜 저러지?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생활을 하는 내용을 보지 않으면 뭔가 정확한 내용이 없고 결국 다시 서명숙님 사연으로 돌아가서 명숙님, 네. 저희 끝까지 죄송합니다. 서명숙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도량이의 해결은 지금 선호 소재일 가능성이 크니까 선호 소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저는 일단은 화장실에다가 매끈매끈한 대리석이나 타일을 깔아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 리터박스에? 네. 리터박스에? 네. 화장실에 모래 대신. 타일을 깔아야죠. 만약 이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5번에 1번 정도 비율로 실내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래를 깔고 얇게 깔고 놔두셔도 되고 그냥 맨바닥에다가 그 리터박스 바닥에다가 해주셔도 돼요. 비슷하게 우리 애는 자꾸 이불에다 싼다, 매트에다 싼다 그러면 다 빼고 매트를
깔아서 일단은 이 리터박스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 화장실을 거부하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리터박스 안에다가 옷을 깔아준다던가 뭐 부드러운 좋아하는 담요를 깔아준다던가 해서 뭐 이거 어떻게 빨아 뭐 어떻게 버려 할 수 있어도 맨날 이렇게 쓰면서 평생 사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제 수건 같은 거 몇 개 사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와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격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고영남 아줌마랑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다가 놔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놔두시는 장소에 예를 들면 뭐 위쪽에 선반이 있다거나 옆쪽에 뭔가 불안한 거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되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걔네들은 의식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병원에다가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해 보시면 그 싸고 난 이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촬영을 하고 보호자분이 보시면 대충 알아요. 아, 얘가 요거 용변 볼 때 요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아, 얘가 이 화장실이 싫은 거구나. 혹은 이 모래가 싫은 거구나. 아니면은 이 매트, 그러니까 타일이 좋은 거구나. 이런 건데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량이가 과연 오기 전에도 타일에 안 쌌을까 하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 좀 해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장실 문제는 복잡하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자극도 많이 있고 그다음 마킹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키아라가 네. 그 깔았던 이불에다가 쌌던 건 이런 정말 용변을 보는 양이 아니라 마킹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붓이 많이 썼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불안함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아이들이 2층에서 이제 진료실에서 같이 있을 때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 진료실 모니터랑 키보드에다가 용변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용변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역 표시를 위한 마킹이 있고 스트레스에 의한 마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꽃나미가 하는 그 마킹이었죠. 그냥 정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봐도 싸요. 꼬리를 이렇게 들고 싸요. 그래서 소변을 보나요? 소변을? 그쵸. 아이고. 소변을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너도 알잖아? 내 거야 이거. 여기 내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넘쳐서 우리 왜 강아지들 마킹하듯이 스프레이를 하는 스프레이와 관련된 정상적인 그런 마킹인데 이런 경우는 자신감 있는 고양이에요. 근데 뭐 남이 없을 때 하는 애들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뭐 TV 있는 데다가 용변을 반한다거나 그러니까 오줌을 싸는 거죠. 싸거나 그런 경우는 소심해서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싸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꽃나미처럼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다 알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밥그릇을 놓든 뭐 진짜 모니터를 치우든 해야 되는 거고 이 반대의 경우는 약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라던가 아니면 격리 치료라던가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도 있구나. 네, 이게 모든 게 불안함에서 오니까 심한 경우는 항우울제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펠리웨이 같은 것도 이제 쓰기도 하고 하니까 키아라는 분명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다. 그리고 그때 몸이 안 좋았잖아요, 걔가. 네, 네. 그때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저희 애는 제가 만약에 옷을 샀어요. 그렇게 옷을 사가지고 쇼핑백을 놓고 현관에 놔뒀어요. 근데 이제 뭐 에이 귀찮으니까 내일 그냥 뭐 걸지 뭐 이러고 놔뒀는데 거기 자기도 모르게 낯선 봉투가 온 거죠. 낯선 물건이 왔어요. 설마 옷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래야겠나요? 거기다 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하나님. 그것도 불안한 거죠. 넌 뭔데? 넌 정체가 뭐야?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우리 아이가 화장실 가는 문제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행동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니는 병원에 가셔서 일단은 방광염이나 하부요로 질환은 아닌지, 진짜 질병이 있어서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에요. 보호자와 환경.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이미 그걸 나름대로 적응한 행동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문제 행동이라는 게 없어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눈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정상적인 행동들이 훨씬 많고 이렇게 용변을 아무데나 싸는 것도 자기가 뭔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걸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건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3개월령의 도량이랑 앞으로 15년, 20년을 사셔야 되는 거라고 보면 마이펫의 이중생활처럼 이렇게 좀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 고양이들의 삶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이 타일에 싸잖아요. 선호 소재랑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베란다 타일이든 욕실 타일이든 방바닥 타일에다가 싫어할 만한 소재를 놓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박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박지 쿠킹 오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밀려버리니까. 네, 쿠킹 오일은 잘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박지 돗자리를 하는데 얘가 타일에 싸서 괜히 이것도 괜찮은데 이럴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이것저것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냥 뭔가 싫어할 만한 소재 있죠. 인공잔디도 괜찮아요. 인공잔디 싫어할 것 같다. 그죠? 그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알고 봤더니 취향이 좀 전천후였어요. 뭘 해줘도 이것도 좋아. 이러면 답이 없지만 지금 있는 주로 이제 분명히 타일도 베란다에 여기저기 싸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싸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일 쉬운 방법은 인공잔디를. 색깔을 바꿔보는. 죄송합니다. 얼른 자, 두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소피허님이시네요. 꼬리와 화장실에 관련된 사연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이름은 군터예요. 이름 되게 약간 유러피안 같은 느낌. 예. 군터. G-U-N-T-H-E-R이에요. 이 TH 군터? 발음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건터, 군터? 어떻게 하면 번데기 발음 해주세요. 지금 모모 PD가 군서가예요. 많은 분들이 막 불편하다 막. 1살 반쯤 된 길냥이였는데 저랑 같이 살게 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먼 초보 집사지요. 저희 고양이님은 데리고 올 때부터 어머나 꼬리가 부러져 있어서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응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방광염이 걸려서 병원을 옮겨보니 꼬리가 부러져 골반 골절로 배변 관련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그런 거라고. 변비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방광염도 재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료도 습식으로 바꾸고 유산균도 퍼붓고 있지요. 그 뒤로는 화장실도 잘 가리고 방광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군떠. 저 얘 사진 봤는데 되게 귀엽던데. 근데 꼬리가 부러졌는데 네네. 배변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네요. 사실 꼬리랑 화장실은 크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건터래요. 건서. 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꼬리만 다친 게 아니라 뭔가 차에 치거나 치이면서 골반이 부러졌을 거예요. 여기 골반골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반골절 때문에 배변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꼬리나 화장실의 문제보다는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아서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척추 쪽의 신경이나 천추 쪽, 그러니까 꼬리뼈 있는 쪽에 어떤 신경 손상이 있어서 배변 관련 신경 손상.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이거는 사실 외향적으로 보지 않으면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꼬리가 없이 태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이제 맹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거는 질병이에요. 꼬리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이렇게 배변 이상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아이가 만약에 꼬리가 없다, 아예 그냥 없는 아이라면 좀 뭔가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용변을 잘 못 본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거나 뭐 이렇다면은 그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얘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사고로 아마 다쳤던 거고 이 다친 부분이 잘 아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아물지 않고 대부분 이 골반이 골절되면서 고관절 있는데 문제가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냥 네 다리로 걸으니까 걷는데 문제가 없는데 용변을 잘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소변은 보는데 변을 힘을 줘야 되니까 그 배변을 할 때에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싸려고 하고 참다 보니까 변비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 좀 변을 무르게 볼 수 있게 그 분변 연화제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먹이죠. 그래도 그 소피어님께서 그래도 이 문제를 대처를 그래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료 습식이라거나 그 유산균 고양이들 유산균 먹인다 그러면 다들 놀라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많이 먹는 집에 있는데 유산균 먹이셔야 돼요. 먹이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뿌려주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 변비 걸리는 애들이 생각보다 흔하고 이게, 많아요. 예, 제가 되게 이뻐라하는 아이가 소롱누나 병원에 있는데. 며칠째 갈 때마다 애가 그 격리실에 있길래 요미는 어디가 아파서 그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변비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격리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변비라는 질병을 앓고 있지만 이게 화장실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얘는 저희 처치실에서 있고 지하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하에 저희가 11마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고양이가. 근데 10마리가 지하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데 겉으로 봤을 땐 싸움도 없고 잘 지냈는데 이 아이는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용변을 안 보는 거예요. 지하에서. 참는 거죠. 자꾸. 참는데 1층으로 올라와서 용변을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없는 때에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가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혼자 격리 입원실에 뒀는데 처음에 이제 가둘 때 몇 명은 막 반대했거든요. 불쌍하게 혼자 이렇게 갇혀 사냐. 근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약간 무슨 특급 호텔에 온 느낌? 거기 가면 하루에 2번, 3번씩 용변을 보면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안 봐요. 그 각방을 쓰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꾸 배변 문제가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면 특히 여러 아이가 뭐 진짜 서너 이상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공간을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걔만의 화장실, 걔만의 밥, 그다음에 걔만의 쉼터, 걔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른 애들이 아예 못 올 수 있는 그런 차단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요. 일단 골반 골절 이게 참 잘 치료가 돼갖고 그죠. 배변할 때 사람 생각해도 사실 이게 얼마나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네. 꼬리와 화장실 버릇은 특별히 관계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가 꺾어져 있다고 해서 다 뭐 화장실을 못 가는 건 아닌데 건터처럼 화장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를 입양했을 때 꼬리가 꺾여 있거나 꺾여 있는데 용변에 문제가 있다면 골반이나 아니면 척추신경 손상을 좀 의심해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엉클 조님이 투입이 되면서 활약을 하시죠. 이거 오늘 제가 3분 요약 잘 싸냐고 고양이 화장실 심화편. 자, 2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요약이 될지 또 요약 잘 또 오늘 나오겠죠. 기대하면서. 자, 엉클 조님 나와주세요. 안 돼. 째깍째깍. 부적절한 배설 행동에 대해서 제가 오늘 횡설수설 막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요약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리터박스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뭐 화장실에서는 소변만 보고 대변은 다른 곳에 본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옆에나 아니면 뚜껑이 있는 화장실 위에다가 한다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리터박스와 관련된 문제들은
행동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호, 어떤 특별한 소재를 선호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를 너무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그 화장실이 있는 공간, 장소가 너무 싫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선호 소재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의심되는 아이는 이제 고도량 같은 경우는 타일에서만 싸는 경우라면 그 시원하고 매끈매끈한 타일이나 대리석을 좋아할 땐 리터박스 안에다가 타일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대로 욕실이나 타일 바닥에서 싸고 있는 지금 싸고 있고 자꾸 실수하는 장소에다가는 싫어하는 촉감의 소재로 덮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나 뭐 이런 거 은박지 혹은 뭐 은박지 돗자리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선호하는 장소, 특별한 장소와 관련돼 있는 것 같으면 리터박스를 옮기시면 되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고요. 어떤 이거의 소재가 뭐 어떤 혐오 소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모래가 싫어서 다른 곳에 싸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어떤 그 리터박스를 청소해주는 과정에서 락스나 파인솔, 뭐 혹은 향이 나는 그런 세제 같은 걸로 닦아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거 보통 화장실을 소독할 때에는 소독이란 개념으로 뭘 뿌리지 마시고 중성세제나 비누 이런 걸로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를 만약에 유난히 모래를 가리고 뭐 특별하게 타일이나 이런 데 싸지 않는데 깨끗한 모래만 더 선호하는 아이라면 이틀에 한 번씩은 그 모래를 갈아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모래의 깊이를 다르게 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리터박스가 위치한 장소를 싫어하거나 어떤 위협하는 자극 때문에 놀라서 그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런 경우는 좀 장소를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격리시켜서 다른 고양이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격리를 해서 용변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심한 불안함을 가진 문제라면 약물 치료나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뭐 지금 꼬리나 그 건터 같은 경우에 꼬리가 부러져 있었지만 사실은 꼬리와 화장실의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꼬리가 꺾여져 있는데 건터처럼 골반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꼬리가 꺾여 있거나 잘려 있는데 용변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혹시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꼬리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당수가 척추 이분증이라는 다른 신경 손상이나 신경 기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꼬리가 아예 없이 태어난 아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뭐 3분은 넘었던 그러니까,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말하다가 저 요즘에 좀 이상해요. 아까도 왜요? 약간 제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유산균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까 이걸 내가 꼭 물어봐야지 했던 게 왜 고양이들의 이상 증상 이제 미안하지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하게 됐던 그 아이들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게 좀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들의 이상 증상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정말 나만 그런 거 아닌가? 난 왜 이러지? 막 너무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안녕, 끼아라! 막 이러면서 되게 말투가. 맞아요. 말투도 너무 이상해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희 고양이를 부르는데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해요. 네? 뭐, 안녕야! 막, 끼아라야! 막 이렇게 불러요. 연고지가 없지 않으세요, 이쪽으로? 아니, 제가 이상하다, 이거. 그리고 저희 남편도 참 너 너무 이상하다. 너, 그럼 뭐,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약간. 이 말투 이상은 제가 볼 때 동물을 키우는 대다수는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갑자기 연고가 없는 지역의 사투리를. 그러니까 뭐뭐 하더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말투 목소리 막 이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만하라고 너무 목소리 듣기 싫고 막 그런다고. 어떡하지? 저도 병원에서 얘기하다 보면 보호자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다른 말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들으면 재수없어 이럴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아우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냥 뭐 근데 좀 심하죠. 얼루가범님 안 그러시나요? 이게 좀 부산 사투리. 얼르는 말투로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아유 그래 얼룩이 그냥 이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이 바뀌지 않는 편인데 네. 저는 좀 뭐 이름도 그러고 저는 꼭 더블로 불러요. 뭐 만약에 아롱이면 아롱아롱 막 이렇게 아롱아롱 환자님 뭐 오늘은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원실에다 대고 제가 그 저희가 참 이게 뭔가 이러면 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 방송인데 예. 아니 몸몸 PD는 막 노래하고 막 그런데요. 이렇게 막 끝나고 나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참 3분 요약 잘 해놓고 그 마무리가 나는 치매 증상이 죄송합니다. 있다. 주인들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 네. 뭐 집사들의 이상 증상. 그렇지만 전 행복합니다. 그리고 노래들도 다 부르죠. 맨날 각자의 노래 그 너무 불러 저 진짜. 보호자분 중에 한 분이 이랬어요. 어떤 분이 저희 병원에 10년 다니신 보호자분이 있는데 되게 귀여운 포메를 키우세요. 또 어머님이 포스가 있으세요. 화장도 되게 진하시고 얘기하면 왜 이래? 왜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되게 약간 여걸이세요. 되게 허스키하시고. 센 언니. 그런데 아롱이를 데리고 뭐 얘기하는데 기다리시면서 저도 있는데 사람 다 있는데 우리 아롱이 착한 아롱이 귀여운 아롱이 이쁜 아롱이 이게 무슨 그 왜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야 이거처럼 끝이 없어. 되게 센 언니와 뭐 이러는데 사람한테는 네, 그 여장부 같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여기서 근데 이게 귀에 딱 익으니까 저희도 하는 거예요. 걔를 보면. 아롱이 언제 우리 한번 이거 특집을 하죠. 이거 되게 할 말 많아요. 집사들의 이상행동 특집을 한번. 집사들의 이상 증상. 예.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 그것도 해요. 소롱이한테 소롱이 막 랩도 해요. 제가 부르는 다양한 노래들 한번 또 선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해 주세요. 다 드러냅시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또 정말 실망이다. 너무 놀랐다.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반응들 저희는 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ITTIPEDIA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하시고 인스타에서도 KITTIPEDIA에 다양한 고양이 관련 사진 올립니다. 집사들의 이상 증상 고백하셔도 저희는 정말 환영합니다. 다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 제보 받읍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 내용은 편집하는 걸로. 저희 건 싹 드러내고 제가 약간 어쨌든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도 안 잘리고 다 나갈 거야. 잠깐 광기가 있었던 것 언제 같아요. 마무리하면 될까요? 고양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맞아요. 것도 집사들의 이상 증상이긴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나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야옹.